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 2부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우리 아들이 참가하는 수영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한국 나이로 한 10살 정도가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해서 제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낙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수영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애들하고 경쟁할 때는 그나마 좀 체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국으로 와서 영국 애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발휘할지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여러분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일 많이 만드셔서요. 이번 주말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1월 21일 금요일에 오미주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의 첫 번째 기사 역시 월가의 목소리입니다.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요, 애플,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프리즈가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포드에 대해서 원래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만큼 포드라는 종목은요, 지난 1년 동안 주가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홀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요. 자, 애플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냐 여기 써 있는데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된다. 애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계속해서 신제품을 발표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주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새로운 마켓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애플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요. 애플이 지금 굉장히 디펜시브한 주식이다. 그러니까 방어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최근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금리 인상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 사용하기에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가 맥도날드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는데요. 자, 맥도날드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맥도날드를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지금 커버하는 주식 중에 베스트 스톡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쉐어 게인, 즉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맥도날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샤프한 스트래티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포커스를 코어 메뉴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뉴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한 culturally relevant marketing,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완전히 퍼져 있는 이러한 프랜차이즈잖아요.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좀 변화하는 마케팅을 구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지냈던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지역에 맥도날드도 굉장하거든요. 그 존재감도 굉장하고 가면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역적인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잘 하는 기업이 맥도날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스트, 그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요. 이번에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즈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요. 탑픽으로 뽑아줬다고 합니다. 뭐 별다른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현금 흐름이 좋은 것이 주요 이유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인데요.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페이팔을 비롯한 페이먼트 컴퍼니들 있잖아요. 지불을 도와주는 이러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지금 선명한 투자의 기회가 있다. 어떠한 기업들을 지금 사야 되냐면 페이먼트, 지불을 도와주는 이러한 종목들을 줍줍해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바뀌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업범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온라인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인베스터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페이션트하게 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결국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퍼 샌들러고요. 이번에 AMD에 대한 평가를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미주 일부에서 자세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일부 방송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버코어 ISI가 이번에 넷플릭스에 대한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탑픽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선정을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궁금한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은 굉장히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더블 디짓이니까 두 자릿수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애저라는 클라우드 쪽의 비즈니스가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서버를 버리고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오피스 365 이쪽이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한 프로피터블 게임, 그러니까 게임 쪽의 수익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게임 패스라는 것은 클라우드 게이밍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게이밍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엄청난 커다란 인수권을 성사를 시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블리자드라는 엄청난 게임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의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게임이 많다면 사람들이 기꺼이 구독비를 내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이밍 안에 이제 구독자로 들어오게 될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최고의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페덱스를 2022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을 해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자, 조금만 더 보시죠. 도이치뱅크에서 이번에 로크를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기사를 준비해 놨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자, 베어드가 이번에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디센트 탑 라인 리절트니까 매출의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 매출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면 오퍼레이팅 마진 쪽은 아직까지는 맞바람을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배송이나 인프라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아마존이거든요. 따라서 어닝 쪽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Q1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포커스를 지금 강력한 성장 쪽에 특히 이제 서비스 레비뉴가 많이 늘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21년 아마존의 주가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2020년에 워낙 성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이 둔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반면 2021년에 성장은 둔화됐었기 때문에 2022년은 오히려 좋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징 그로스 컴스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포텐셜하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UBS가 디즈니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 스트리밍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망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어디에 대한 전망이냐면요. Net Adds는 사용자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디즈니의 주식의 가치를 판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이쪽이 좋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논리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때마다 월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 일부 방송에 증강현실 고글로 출연했던 구글이요. 2부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증강현실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게이밍 쪽에 굉장히 좀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거든요. 어떠한 소식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의 구글이요.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리미티드 베타니까 시범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앱은요. 안드로이드의 게임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윈도우 PC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마련해 준다.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범 운영은요.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 타이완 이렇게 3개 국가에서 시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개발된 앱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게임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앱을 이용하면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을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윈도우즈 PC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요.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레전드, 그다음에 서머너즈 워, Three Kingdoms Tactics 이렇게 굉장히 좀 유명한 모바일 게임을 드디어 이제 PC 상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집중력, 몰입감이 있고 그리고 끊기지 않는 게임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즐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태블릿을 통해서도 그리고 크롬북은요. 이제 구글이 만들고 있는 노트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가 깔려있는 PC상에서 컴퓨터에서도 이러한 모바일 게임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게이머들은 굉장히 좀 쉽게 브라우즈를 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찾는다는 거죠. 다운로드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PC에서 게임을 즐기게 되면 가장 커다란 이점은 아무래도 스크린이 크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커다란 스크린 안에서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조작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게임의 기능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러한 업그레이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게이밍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운영 체제랑 섞여서 통합될 수 있을까 이러한 길을 찾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가 올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나중에 활성화됐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요. 메타버스가 여러 개 존재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상은 단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세상에서 우리가 인터랙션도 하고 같이 만나서 소셜 액티비티도 하고 이러한 그 인생의 재미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세상에 너무 많은 메타버스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연결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메타버스가 진정 실제 현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커다란 통합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의 구축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LC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LC가 랠리를 하고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2.36%로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한 5%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좀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수치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다.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어쨌든 LC가 장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키뱅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잠재력에 대해서 그래서 어닝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줬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LC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키뱅크 캐피탈 마켓이라는 투자 기관에서요. 이번에 원래는 보유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오버웨이시니까 매수로 상향 조정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에드워드 이루마고요. 자, 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LC는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4분기의 가이던스를 3분기에 발표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리저너블하다, 굉장히 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전망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불리한 숫자였죠. 왜냐하면 전망치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닝을 발표하기 앞두고 굉장히 좋은 매수의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관점은 지금 서포트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데이터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러한 데이터의 트렌드가 LC의 트래픽이라든지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바탕이 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 LC 같은 경우는 대법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한 1, 2년 전에 인수했을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기업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국 쪽에 있는 그 이커머스 기업인데, 이 이커머스 기업은 Z세대한테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리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고용품을 많이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이커머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영국의 젊은이들이 옷 같은 거를 이제 서로 교환하고 신발도 몇 번 신고 이제 실증이 나면 바꿔 신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법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은 폭으로 확대가 됐다. 원래 애쉬는 굉장히 좀 포시한 이러한 물건들만 판매를 하는 굉장히 예쁜 수공예품 위주로 시작했던 그런 이커머스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특히 대법이라는 그 기업은요, 애쉬랑은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의 이커머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용자도 굉장히 젊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용품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소한 시장이 이번에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LC의 시장이 너무나 많이 커졌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뱅크에서는요,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200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2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25%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LC도 사실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 환경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어떠한 식으로 정해질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성장주는 로크입니다. 로크도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애쉬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초반만 해도 7%나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증시 마지막에 가면서 많이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횡보하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냥 0.5% 정도 올라가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로크의 주가가 이렇게 7%나 장중에 올라갔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로크의 주가가 7.4%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테크 주식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하루였는데 초반까지 그랬다는 얘기죠. 여기에 합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크는요, 5일 연속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반등이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 목요일 날 발표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호재가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로크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성인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제 컨텐츠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첫 번째 호재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월가의 전문가들한테서 굉장히 좀 전망이 좋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받았다. 이 두 가지의 이유로 7.4%나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버티컬 그룹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 컨빅션 불리시 리스트에 들어간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가 로크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애드 스펜딩, 그러니까 기업들이요, 지금 최근 들어서 광고에 많은 지출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로크의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도이치뱅크에서도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있냐면 Don't change the channel, 그러니까 로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딴 데로 옮겨가지 말라,
달라 이렇게 지금 운유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셀오프가 오버던 됐다. 그러니까 너무나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로쿠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주가가 사실 50% 정도 3개월 만에 빠져버렸거든요. 따라서 로쿠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포지셔닝이 좋고, 그리고 또한 커넥티드 TV, 스마트 TV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마켓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도이치뱅크에서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도이치뱅크는요, 또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요,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최근에 이쪽 산업에 대한 체크를 해봤다. 그러니까 현황을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광고 쪽에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오버행이 남아있다. 오버행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쉽게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액티브 어카운트 그로스, 그러니까 활성 사용자 수의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쉽게 투자를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국제적으로 팽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숫자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400에서 300으로 하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68%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로쿠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로쿠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첨가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전자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컬이라는 샵에 자주 갔습니다. 컬이는요,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거기 가면 없는 전자제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가서 TV 섹션을 자세히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스마트 TV들이 최근에 나오고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과연 로쿠라는 그 장비가 필요할까? 더 이상 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삼성이라든지 LG, 파나소닉, 소니 이렇게 쟁쟁한 그 TV 만드는 브랜드에서 너무나 좋은 양질의 스마트 TV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로쿠라는 장비가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구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로쿠의 경쟁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영국이기 때문에 로쿠의 코너에 가보니까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어떠한 그 상황인지 그쪽의 상황을 좀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로쿠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수도 계속 늘어야 되고요. 또 국제 시장에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만 한정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나가서도 성장이 거듭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두워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미국이나 미주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그쪽의 상황은 어떤지,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로쿠라는 상품이,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고요, 상품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내용의 기사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전문가가 굉장히 좀 예전에 정확한 예측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제레미 그랜탐이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버블의 게임이 끝나가고 있다. 버블이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45%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 만하죠. 자, 노터블 인베스터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베스터라는 얘기죠. 제레미 그랜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망을 해주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S&P 500이 45%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미국 시장을 보면요, 우리는 네 번째 슈퍼 버블에 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GMO라는 투자기관의 코파운더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는, 따라서 이분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시장에 그 역사를 쓴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많은 버블을 예측을 해서 맞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2008년에 베어 마켓 하락장
폭락장을 예상한 바가 있고요. 또한 닷컴 버블이 꺼질 것을 예상해서 적중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는 이런 투자자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 사람이 믿기로는요, 시장이 지금 듀라는 것은 곧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또 다른 굉장히 커다란 커렉션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커렉션은 뭐 1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너무나 미친 듯이 올라간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혼탁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앞으로 S&P 500이 2,50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45%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분의 의견을 좀 계속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가가고 있다. 미국 쪽에 버블의 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오락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버블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놀았었는데 이러한 버블이 완전히 꺼질 시기에 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주식시장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우스 마켓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까지 모든 부분에서 버블이 너무나 크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83세의 노인이십니다. 따라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투자자인데요. 자, 이분이 지금 볼 때 버블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라이스 인크리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나 빠른 폭으로 올라갈 때 버블이 보통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그 불마켓에서 올라가는 속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게 올라갈 때 보통 버블이 발생을 한다. 여기에 대한 그 증거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나스닥이 최근 1, 2년 동안 그 정도로 올랐다는 거죠. 팬데믹의 가장 낮은 시점에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100% 정도가 올라갔다. 따라서 2년 만에 100%가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나 빠르게 상승을 했다. 따라서 이거는 버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버블이 꺼질 때 사인이 보통 있는데요. 보통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버블이 꺼지는 사인은요, 계속해서 좁아진다. 뭐가 좁아지냐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 그리고 이제 버블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면서 보통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 이러한 의견을 그랜담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사실 미국 쪽의 주식을 좀 피하고요. 가능하면 이 이머징 마켓,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제3국에 가서 밸류 스톡,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cheaper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뭐 동남아 같은 이런 쪽에 가서 투자를 해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지금 일본 시장이다라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캐시, 그러니까 현금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그러한 자원들, 마지막으로 골드 그리고 실버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다가오는 폭락장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45%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긍정적인 뭐 1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따라서 극과 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또 다른 쪽으로 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이 좀 고갈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시라,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기사를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2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2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요, 제가 느끼기에 2부 방송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좀 인터넷이 정상 복구돼서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클립에는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과연 지금 현재 테크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줍줍해야 되는 챈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테크 주식에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는 이러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 영상 직접 보시면서 과연 이번 조정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테크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과연 매수의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요일에는요, 2주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철민 대표님 모시고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을 함께 공부하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re's a committee member who is thinking about big decisions in the portfolio, and that's Jason Snipe. Jace, you own Twilio, Shopify, maybe some others. I'm wondering how you're thinking about those stocks that have been sitting there with a lot of red all over the place. Yeah, so Josh makes a great point here. Obviously, a lot of these names have been feeling pain since part of early last year, but a lot of it really started to happen in November. I think what's important to note here is you've got to right size some of these names. So for me, on a Shopify or a Twilio, a Block, some of the names that you referenced, the business model is what you need to believe in, but I'm not saying to be pouring into these names at this point because I think a lot of them are still trying to find a bottom. They're trying to find support levels. Obviously we've talked a lot about, from a policy perspective, where we're going, taking the oceans of liquidity out of the market and moving into a tightening cycle and the impact that has on high multiple names like the ones we're talking about. So yeah, for me, this has been just making sure I'm right sizing the portfolio, and the barbell for me, going forward has been more of the cyclical-oriented names and mega cap tech, because you still can't abandon growth, even though names like Microsoft are 11% off its 52-week high. So starting to look at some of them, Shopify is another one, over 40% off its 52-week high, down 25% year to date. So they can look appetizing, but you have to be careful in this market where we're all multiples and valuations are starting to be reset. Sure. But Jace, I mean, look, I think we need to forget about the question of pouring in. It's now a question of whether it's time to pour out. I think that's the crux of Josh's argument, is using bounces like today, not to ask yourself the question of, hey, is this so attractive that I need to buy more of a stock that I've loved, but taking advantage of a situation to repurpose and rebalance some of the names that you have loved for so long, and simply have to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y're never going to get back to where they once were. Yeah. I mean, it's a great point, Scott. And I think even as we look at the ARK names, one of the things that Cathie Wood always talks about is your time horizon. Where are you on that trajectory? So is it the 5-year time horizon or is it a 1-year time horizon? Those are very different stories. So for an example, a name like Twilio or a name like Shopify or a name like Block, the 12-month going out, that might be a trade. That might be an opportunity to get out on a bounce like this. We have seen some of these intraday bounces, over the last several days and then trading lower at the end of the day. So it could be an opportunity,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right size and also look at your time horizon, from an investment perspective to be able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